자, 1번 봅시다. 1번은 사실은 우리 곱셈공식에서 수상에서 곱셈공식 변형이지, 변형에서 했던 유형이야. 우리가 그 공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곱 공식이나 세제곱 공식까지는 배우지만은 4제곱 이상의 어떤 공식들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유도를 하면 돼. 4제곱은 제곱의 제곱으로 유도를 하면 되고, 5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곱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x제곱하고 제곱하고 세제곱을 곱하면 5제곱이 되잖아. 그 성질을 이용한 거야, 지수의 성질을. 그럼 자, 이렇게 곱했을 때 x 5제곱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은 x 5제곱분이 나오는데, 더 나오는 애들을 어떻게 해야겠어?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x분의 1이 나오니까 x분의 이놈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게 누구냐면, 얘는 알기 때문에 얘와 얘를 구해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알면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둡시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그냥 기본 공식 써도 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와 같이. 그지? 근데 우리가 얘가 7이니까 7 더하기 2에서 9가 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조건을 보시면은 x가 0보다 크니까 3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찾아야 돼? 얘만 또 따로 찾아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이 정도 공식은 다 알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3 x 플러스 x. 따라서 얘가 지금 아까 얼마서 3이었으니까는 27 마이너스 9에서 18. 따라서 요놈의 시계값은 요거 알고 있는 7 곱하기 그 다음에 18 곱하기 18 빼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면은 126에서 3을 빼니까는 123. 자, 다음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떤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대부분의 분수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통분해서 생각을 해봐. 대부분 문제들은. 그럼 얘들을 우리가 통분, A, B, C로 통분을 하면, 통분하라고요. 분모를 갖게 해주라고. 그러면은 A, B, C 분 한꺼번에 해볼까? 그럼 여기다는 B, C를 곱한 거니까는 B, C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C, A의 제곱, 다음은 A, B의 제곱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 조건을 보시면은 얘들은 뭐 그냥 순수한 조건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럼 얘를 통분을 하면 A, B, C분의, 자, 여기다가는 A 곱하고 B 곱하니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구할 수가 있지, 여기서. 그지? 이거 요놈 공식이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요놈이니까 요거 알고 요거 알죠? 따라서 4 플러스 2가 돼서 6이잖아. 그래서 A, B, C분의 6이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요거 A, B,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모는 찾았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놈, 요것도 우리가 수상에서 곱셈공식 변형에서 자주 나왔던 거야. 그럼 이거 변형을 하면, 좀 알파벳 순서대로 쓸게. 이걸 A, B, C라고 생각하고 이거 변형 공식 쓰면 돼. 이 자리에다가 A, B, B, C, CA 넣어서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2개씩 곱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인수가 A, B, C가 생겨. 그러면 그 A, B, C로 묶으면은 이런 꼴이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자, 얘 알고 얘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1 제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는 4에다가 얼마? 2. 그래서 8이 되니? 그지? 그래서 9.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분수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n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저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보통 그리고 분수의 값이 정수가 되는 문제들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분모가 분자의 약수면 돼. 자, 정리를 일단 먼저 해봅시다. 그럼 위에는 4m으로 묶으면은 m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m으로 묶으면 m제곱 마이너스 9니까 또 한 번 더 m 플러스 3 곱하기 m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남아있는 놈이 요 놈인데, 몇 가지 정리하면 이제 문제가 쉽죠. 얘가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럼 정수가 되려면 우리가 분모가 분자의 약수가 돼야 되잖아. 나눠 떨어져야지. 그치? 따라서 m-3은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면은 이제 그냥 양수만 생각하면 되지만, 정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죠. 그지? n값의 합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3이 아니고 4지, 다. 따라서 여기서 m은 다 구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네. 그러니까는 4, 다음에는 2, 다음에는 5, 1,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m이 0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값들은 없죠. 그치? 그럼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니? 12에다가 6 더하니까는 18. 일단 4번은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게. 시간 계산 생략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얘를 우리가 쪼개가지고 각각 다 쪼개가지고 두 개씩 더해가지고 어차피 통분하면 돼. 뭐 이건 뭐 크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 자, 교집합의 원소 중 최대값을 fn이라고 할 때 다음에 어떤 식에서 이렇게 조정하시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교집합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양 끝에 있는 범위들의 값들이 전부 다 미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먼저 작은 값들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누굴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자,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봅시다. 얘하고 얘. 그럼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냐? 빼볼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볼게.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에서 n제곱 플러스 1을 빼면 이거 없어지고 뭐가 되냐면 2n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n이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거를 뺐는데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낌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제일 작은 어떤 점이 저희 b의 시작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여기보다 1 더 크니까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얘 당연히 크겠구나. 이제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데, 그럼 얘랑 두 개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두 개.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여기서 이거를 빼보자. 그러면은 밑에 여기 있을까? 2n제곱 플러스 2에서 요 놈을 빼면 n제곱 2 없어지고 마이너스 3n인데, 얘는 n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걸 뭐 2차 함수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냥 어떤 숫자들로 생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1일 때는 음수지, 2일 때도 음수고 3일 때는 0이 되고 4가 되면은 이제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2일 때는 음수야. 그러면 1, 2일 때의 음수라는 것은 n이 1이고 n이 2일 때는 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이걸 뺐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1, 2일 때는 n이 1 또는 2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라는 것은 여기가 교집합이잖아. 그럼 이 원소 중에서 지금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잠깐 1, 2 한번 넣어봐. 맞니? 1 넣었을 때? 맞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집합 fn이 된다는 얘기야. 즉 n이 1, 2일 때는 fn이 2n 제곱 플러스 2니까 f1 값은 4가 되고 f2 값은
넣으면은 4에다가 8, 10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n이 3 이상일 때는 3일 때 0이 되죠. n이 이렇게 하자. 3 이상일 때는 요 놈이 0보다 크게 되잖아. 크거나 같게 되잖아. 그지?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냐면 얘가 더 크면은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죠? 3일 때는 같고 나머지 값들은 더 커. 따라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이것도? 이건 그대로 똑같고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얘를 품고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최대값이 얼마냐는 거야. 그럼 교집합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최대값이랑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지? 즉 n이 3 이상일 때는 fn이 즉 최대값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이제 3부터 10까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일이 다 대입해도 계산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식을 보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꼴이 되냐면 부분 분수꼴이 되죠. 즉 fn분의 1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부분수꼴로 바꾸면 이거 a, b로 생각하면 빼면 1이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1, 2일 때는 아까 그거 더하면 되고 3부터는 여기다 대입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부터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빼기 5분의 1 3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으면 11분의 1 빼기 12분의 1이 돼서 이렇게 중간에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4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것만 남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1값 4하고 10이었죠.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F2 10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3부터 10까지의 합은 4분의 1 빼기 12분의 1이죠. 이거 이제 통분해서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몇으로 통분하면 되니? 60? 60으로 통분하면 60분의 자, 이거는 30 얘는 6 빼기 여기는 5를 하니까는 60분의 계산하는 게 제일 힘드냐 36에서 5를 빼면 31이 되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은 91. 자, 6번 봅시다. 이런 문제가 은근히 말도 길고 좀 까다로운데 정리를 잘 해봅시다. 하나 기준을 잡아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우리가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을 선생님이 C로 잡을게. 그래서 먼저 시간을 이렇게 C로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잡아봅시다. 걸리는 시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C를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B는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죠. N배니까 NT라고 할 수 있고 A는 MNT라고 할 수 있죠. 이거의 N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즉 단위 시간당 단위는 안 나왔지만 단위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을 물의 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물의 양을 1로 잡읍시다. 1문제처럼 전체 양을 1이라고 한다면은 걸리는 시간이 t니까는 1시간에 나오는 물의 양은 t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nt분의 1이 되고 얘는 mnt분의 1이 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은 뭘로 잡을 거냐면 저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C로 물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A, B를 두 개를 동시에 채우는 것보다 X배가 걸린다 그랬어. 그러면 C가 걸리는 시간은 T는 이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럼 이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니까 더해지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체 양을 단위 시간으로 나누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시간당 나오는 단위 시간. 시간당 물의 양. 간단하게 적으면. 그럼 AB가 걸리는,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되니까 상관없고, AB가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의 시간. 동시에 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두 개 더한 거보네. 여기가 살짝 복잡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만큼 걸리는 거지. 따라서 이걸 식을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개를 통분할까? 통분하면은 mn t분의 여기다가 1 플러스 m이 되겠죠. 1 플러스 m분의 1 곱하기 x가 되죠. 왜냐면 C가 걸리는 시간이 AB가 동시에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의 x배라고 했으니까. 그죠? 따라서 x를 저 식으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이제 곱해버리면 x는 t 곱하기 mn t 분의 뭐 저기서 표현하자면 m 플러스 1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면은 mn분의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지? 표현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자, 7번 같은 경우도 좀 생략합시다. 선생님이 말로 간단하게 하자면은 우리가 이 분수 시계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를 한 문자로 만들어 주면 돼. 이 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 소거를 하고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 소거해서 그 식들을 연립해서 이 값들을 뭐 x면 x, y는 y, z면 z에 관한 한 문자의 식으로 바꿔주면 시계값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어.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8번. 자, 다음일 때 이 시계값을 구하셔. 자, 위에가 지금 세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일단. 일단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하자면은 그 가비의 리 있죠. 그 가비의 리를 이용해서 어떤 시계값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느낌이. 근데 가비의 리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2z 플러스 x 플러스 y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0이 아니라면 이제 분모끼리 더할 수가 있어. 왜냐면 더해도 0이 아니니까. 따라서 다 더하면은 2z 플러스 x 플러스 y분의 다 더하니까 4z 플러스 2y 플러스 2x가 되죠. 자, 얘 2배가 되니까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얘기야. 즉, 이 값이 2가 되겠죠. 이게 2니까.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저 식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면은, 먼저, 첫 번째, x 플러스 y는 이렇게 곱하면은 4z가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z는 2x, 그 다음에 2z 플러스 x는 2y.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이런 식은 잠깐만 얘가 2니까 약간 이런 식은 문자를 우리가 한 문자로 통일해서 시계값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요놈들을 연립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누구를 소거시켜 볼까?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y를 소거합시다. 그럼 두 식을 빼면은 어떻게 돼? 빼니까는 x-2z는 4z-2x가 됩니다. 따라서 넘기고 정리를 하면 3x는 6z, x는 2z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x는 2z를 어디다 대입을 해볼까?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쉽다. 선생님 보니까. 그지 않아? 그러면 x는 2z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y도 2z네? 그지? x도 2z고 y도 2z가 되잖아. 그럼 맞나? 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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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z 맞죠? 그지?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은 얼마가 되니? 이거의 세제곱이니까는 8z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8z 세제곱, 8z 세제곱. 그거 곱하면은 2z, 2z, z 하니까는 4z의 세제곱이 돼서 3개 더하면 24.
6이 나오죠. 6.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Z 플러스 X 플러스 Y가 0이라면 이거 자체를 이제 조건으로 써서 이 문제 시계값을 해결을 하면 돼. 그럼 제가 0일 때 저기 어디냐 수상에서 이것도 곱셈 공식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얘를 세제곱 공식으로 변형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그 변형 공식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y 플러스 2z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3 이거 3개 곱한 거 그러면은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2z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는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 안 쓰는데 그럼 얘가 0이면은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값이 얘랑 같게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0이라면 지금 x, y, z분의 얘가 6xyz가 되니까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죠. 이거 예전에 선생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의 값은 저 방금 그것 때문에 이게 뭐랑 같게 되냐면은 3 x, y, z 값이랑 같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0이면. 자, 다음. 자, 직사각형 ABCD의 네 꼭지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을 때 넓이를 SK라고 할 때 합을 구하시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그래프들은 우리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즉 일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려갖고 x축, y축 대칭을 다 시키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즉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만 그려. 얘는만 그려서 얘를 뭐 다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도 시키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때 얘 넓이를 구하시오. 그리고 이게 있죠. 우리가 앞에서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반비례함수 배울 때 y는 x분의 k라고 한다면은 어떤 여기에 이미 한 점 p를 찍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얼마가 되냐면 k가 되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 x좌표와 여기에 y좌표를 곱하면 얘 직사각형 넓이인데 x 곱하기 y는 k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항상 k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이미 한 점을 찍었을 때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찍었을 때 이렇게 두 개 여름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k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넓이랑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의 넓이는 얼마가 돼? 결국은 얘가 y는 x분의 k일 때 이 놈이 4개 있으니까는 4k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마가 돼? 4가 되고 얘 넓이는 8이 되고 12, 16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다 더하면은 얼마니? 20에다가 40이 되겠지. 그지? 간단 요거 알면 그러니까 간단히 뭐 어려운 건 없어. 자, 다음 10번. 자, 다음 그래프에서 OAB의 넓이가 40일 때 C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OAB. 요거 삼각형이죠, 이렇게.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구한다면은 A좌표와 B좌표를 표현해서 여기 높이 구한 다음에 그 넓이가 40이다 이용해서 어떤 A 값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두 개를 빼도 돼.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두 개를 빼볼게. 일단 우리가 A점의 좌표가 X가 1이니까 1,A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1,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는 이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A죠. 그치?
그랬을 때 한번 정리할까? 지금 얘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두 개 알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연음 x절편은 똑같고 x절편, y절편이 얼마가 돼? 1 플러스 a 플러스 1, 즉 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도 a 플러스 1이 되니까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그지? 거기에서 자, 요거의 넓이와 요거 넓이를 뺄 건데, 이것도 사실 두 개 똑같지? 그지? 밑변 똑같고 높이 똑같잖아. 따라서 이게 y는 x의 대칭점이야, 지금 ab가. 그러면은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니죠.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1이잖아. 근데 그놈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그게 40이란 얘기야. 그치? 지금 삼각형 OAB. 따라서 이것도 전개하지 말고 좀 센스 있게 a 플러스 1 똑같잖아. 공통인수잖아. 그러면은 양변에 2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봐봐.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자 80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80.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봐봐. 이건 똑같잖아. 똑같으면은 인수분해 했을 때 8하고 10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a 플러스 1이니까는 a 플러스 1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8이거나 10이면 되니까는 10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양수잖아, a는. 그죠? 따라서 1보다 크지? a는 9가 되는 거지. 다르게 풀어도 돼.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럼 a가 9기 때문에 요놈의 좌표는 1,9가 되고, 여기의 좌표는 9,1이 돼. 따라서 지금 C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C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C의 좌표는 지금 Y는 X분의 9와 Y는 X의 교점이니까 그게 연립하시면 X제곱은 9가 돼서 X는 3이 되죠. 그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양수니까. 따라서 C의 좌표는 3,3이야.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되니? 여기. 높이. 따라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잡읍시다. 그럼 연음의 직선의 방정식 아까 a 찾아서 9잖아.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요놈과 3,3의 거리니까 루트 거리는 넘겨서 예쁘게 정리할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0. 루트 2분의 자, 절대값 연음 대입을 하니까는 마이너스 4, 즉 4가 되겠죠. 따라서 거리는 2루트 2.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삼각형 C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거리 안 구해놨네, 이제 보니까. AB의 거리 것. AB의 거리는 루트. 자, 요놈 차의 제곱 64. 차의 제곱 88에 64니까는 128. 즉 8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8루트 2 곱하기 높이 2루트 2. 그래서 약분 열심히 잘 하시면은 16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 11번. 선생님이 사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찍고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벗을게. 내가 왜 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아무도 없는데.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왼쪽 저거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면 기본형이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리고, 자, 얘 a는 모르지만 우리가 y절편이 1이니까 여기 1에서 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짠짠짠짠, 이거 상상을 해봐. 짠짠짠짠짠 해서 이렇게 되면 한 점이고 기준이 되는 선이 있는데, 상상으로 한번 한 바퀴를 돌려봐봐. 애들이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갔을 땐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두 점 이렇게 쭉 뻗고 있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때도 두 점이죠. 근데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이게 수평 상태가 0이잖아. 0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또 있어. 이걸 좀 굴곡지게 그리면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림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좀 그래프 꺾게 하다 보니까. 그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 그래프 좀 꺾여버렸네.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접할 때 안 맞더라. 자꾸 휘냐? 표현을 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이렇게 이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두 점에 만나는 구간이 있다는 얘기야. 즉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얘들은 다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얘가 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다 두 점에서 만나지. 즉 A가 0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나. 그리고 0일 때 한 점에서 만났는데 요렇게 했을 때, 음수일 때 요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접할 때로 찾아야겠죠. 그럼 접할 때가 지금, 잠깐만, y는 x분의 2랑 y는 ax 플러스 1이 접할 때 어떤 a 값을 찾아보면 연립을 하니까 x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판별식 d가 1 플러스 8a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딱 접하거든요, 얘가. 그럼 그거보다 어째야 돼, 더. 만약에 작으면은, 길이가 작으면 이렇게 돼서 안 만나게 되고, 그거보다 크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리고 딱 0일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즉, A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클 때, 이때는 두 점, 이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몇 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굴곡지게 잘 그리면 더 표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12번.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가 최소일 때 넓이를 구하죠. 최소일 때 넓이. 자, 둘레 길이를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X좌표가 A고, 여기 X좌표가 C야. 여기 지금 X축 있고. 그럼 A좌표는 지금 A, 얼마가 되니? 여기구나. A분의 16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니까 뭐 다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기다 지금 몇 개만 표현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C의 좌표만. C의 좌표는 C, 여기 다 나와 있네, 이제 보니까. C분의 16.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똑같잖아. 그러면 C-A죠. 그러면 여기 C-A, 여기 C-A니까는 2배의 C-A. A-C지. A-C.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로의 길이. 이 길이는 여기의 Y값에서 여기의 Y값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즉, 2배, 저기도 2개 있으니까는 A분의 16 빼기 C분의 1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지금 최소일 때의 ABCD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자, 이거를 정리를 A는 A끼리, C는 C끼리 정리를 해봅시다. 2로 묶으면 A끼리. 많이 봤던 모양이 나오지. 그치? 여기도 2로 묶으면은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C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C는 양수야. 얘 둘 다 양수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는 산수기하 평균을 쓰면 2 루트 요것만 2 루트 2개 곱하니까는 16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2 루트 2개 곱하니까는 16이 되죠. 그지? 근데 이거 최소값을 구해도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최소가 될 때 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소가 된다는 것은 A랑 A 플러스 16이 같을 때고, 여기도 마이너스 C랑 마이너스 C분의 16이 같을 때잖아. 그지? 혹시 구하고 싶은 사람 구해. 그죠? 그럼 그때는 A가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고, A는 양수고, 그 다음에 이때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왜냐면 C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야? 8. 여기는 4. 여기도 8이냐? 4에서 마이너스 8. 그래서 64가 되죠. 그지?
자, 13번도 선생님이 다 풀진 않고 그냥 내용만 얘기를 하자면은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 K 값이 똑같아야 돼, 부호까지. K가 결정하는 게 우리가 그래프의 어떤 모양, 개형을 결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똑같아야 돼. 부호가 달라져 버리면은 그 위치가 달라져 버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그 그래프의 폭, 여기서 거리죠. 그러니까 축에서부터의 거리를 결정하니까 요 놈이 똑같으면은 평행이동으로 해서 겹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2면은 얘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고쳤을 때 똑같이 2가 되는 거 찾으시면 돼. 그 다음에 14번 보면은 얘가 모든 3면을 지나 들어가는 정수의 K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정근선이 x는 5랑 y는 2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x는 5, y는 2. 대략적으로 그립시다. 자, 일단 모든 3면을 다 지나려면은 자,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지, 일단. 그러니까 K가 일단은 이쪽에 있으면은 얘를 절대 지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K는 먼저 첫 번째로 양수가 돼야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야지 이쪽을 지날 수 있도록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쪽에 그리더라도 보면, 이제 그래서 하나. 이쪽에다가 이렇게 너무 안쪽에 그려버리면 3, 4번을 지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요렇게 그려야 돼. 요렇게. 요렇게 그려야 돼. 그럼 그 경계가 되는 점이 뭐냐면 사실 0이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0을 지날 때 K 값을 구해서 그 K 값보다 절대 값을 크게 만들면 되죠. 그지? 근데 그렇잖아. 절대 값이 클수록 여기 축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작을수록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그죠? 아니면은 절편을 이용해서 구해도 돼. X절편이나 Y절편이 음수면 되잖아. 양수면은 이쪽에서 만나고 음수면 이쪽에서 만나니까. 근데 그건 이제 선택해서 알아서 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할 거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0,0을 지날 때 K 값을 찾아서 그 값보다 절대값이 크게끔 만들 거야. 그러니까 즉 0,0을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돼? 0은 마이너스 5분의 K 플러스 2가 돼서 K는 10? 이렇게 되죠. 이건 0,0을 지날 때. 그러면 10보다 절대값이 크게 만든다. 아, 따라서 K는 1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0보다 크고 10보다 크면은 정수 K의 최소값은 11. 그죠? 자, 잠깐만 지우고. 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요놈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니? 5, 7 해서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얘를 통분하면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여기 분모 분자에다는 x 플러스 7을 곱하니까 x 플러스 7에서 2를 빼는 거죠. 맞아?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맞니? 좀 시기 잠깐만. 이거 12구나. 12. 저기 계산이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은 x 플러스 7에서 12를 빼니까 얼마가 돼? x 마이너스 5가 됐지? 따라서 요놈이 없어지네. 그럼 y는 x 플러스 7분의 그죠? 1. 이 주어진 범위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그 정근선 사이에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 한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져. 그러니까는 그 안에 넣는 문제도 없고 실제로.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하고 3을 넣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일단 구해볼까 일단?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넣으면은 5분의 1.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10분의 1. 그럼 이게 최소, 이게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 더하면은 10분의 3이 되죠.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7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그려줄 거 아니야. 어차피 근데 이 정근선의 x값을 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에 있는 범위를 넣어버리면은 여기서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값 구하려면은 양끝값 즉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의 값을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렇죠? 반드시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거니까. 오케이? 자, 아까 앞부분에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우리가 얘를 쪼개서 생각해 봅시다. 쪼개서.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려면은 일단은 분모가 분자의 그 약수가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그 어떤 정수 문제였던가? 일단 얘를 쪼개보면, 잠깐 어떻게 쪼개야 되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만 묶어서 이렇게 쪼개야 되나? 플러스 1이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얘가 정수일 때 얘도 정수가 돼야 돼. 둘 다 정수가 돼야 되니까. 즉 얘가 지금 분수꼴이니까는 2x-1이 얘가 6의 약수가 돼야겠죠. 그지? 그래야지 y가 정수가 되잖아. x에다가는 어차피 정수 넣을 거니까. 그럼 얘가 6의 약수 뭐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뭔 사요? 6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얘를 넘겨가지고 2로 나눌 거니까 얘가 지금 홀수니까 여기도 뭐가 되냐면은 얘가 홀수면 여기도 홀수가 되니까 홀수. 다 해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즉 얘하고 얘만 해보면 돼. 얘는 넘겨버리면 얘가 지금 짝수에서 홀수를 더해버리면은 홀수가 되니까 2로 나눴을 때 정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만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굳이 다 안 구하고 몇 개? 4개라고 해도 돼. 그렇죠? 이때 이렇게 해서. 자, 다음 그래프가 세 직선과 어느 것도 만나지 않도록 하는 세 상수 ABC의 값을 정할 때 C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정수. 자, 그럼 일단 두 직선, X축과 Y축과 평행하고 X축과 평행한 이 두 직선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정근선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지? 이거 얘기 안 해도. 따라서 A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가 4가 돼야겠죠. 그럼 식을 적어보면 맞지?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리 C 찾는 거니까요. 그럼 얘를 우리가 또 쪼개서 생각하면 이렇게 돼서 Y는 그럼 얘가 또 누구랑도 안 만나야 되냐면 Y는 X 플러스 6이랑도 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얘를 지금 마이너스 2,4 지나는 놈이죠. 대칭점. 그래서 그래프 가볍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안 만나야 돼. 얘가. 그럼 당연히 이쪽에는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겠어? 이쪽에 그냥 어딘가 있으면 되잖아. 즉 이 애가 결정하는 게 뭐야? 요거 4분면에 부호가 요 놈의 4분면의 위치도 결정을 하니까 C-8이 음수가 되면 되죠. 그지? 크기는 상관없고 음수면 그냥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잖아. 따라서 C는 8보다 작다. C의 최대값은 7이 되겠죠. 그지? 자, 이제 일단 문제 잘 읽어보시고, 자, 정근선이 x가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얘의 넓이가 지금 9고, 얘의 넓이가 1이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한 변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3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왼쪽 아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정도 힌트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즉 정근선이 마이너스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얘 아직 모르니까 뭐랄까 k라고 하자. 이놈을 뭐 q라고 할게. 좀 뭐 ab라고 해도 되고.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3,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는 k와 q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거 아니고 q. 자, 그럼 여기다가 뭐부터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3,3을 집어넣으면은 3은 마이너스 k 플러스 q가 되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k 플러스 q가 되잖아. 따라서 두 식을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되니? q는
EQ가 2니까 1이 되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두 가지 값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이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잖아. 그럼 f4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fx죠.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함수 fx가 역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할 때 a 값을 구하시오. 그 역함수 빨리 구하는 방법 얘기했죠. 물론 해도 되지만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지.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하면 돼.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모양이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상수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같이 바뀐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c. 그렇죠? 외워도 되고 외우기 싫은 사람은 이거 뭐 외워주면 좋아. 근데 이런 것들도 y는 해서 이렇게 바꿔서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따라서 fx 요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f 인버스 x는 x 저가 1이었으니까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쉽죠? 자,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다음 두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다. 이때 f 인버스 4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이 대칭 기울기는 안 바뀐다 그랬어. 그리고 그 대칭인 두 직선의 교점이 뭐가 되냐면 이게 대칭점이 돼. 이 두 정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얘기야. 즉 y는 2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교점이 결국은 두 정근선의 x좌표와 y좌표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그럼 바로 나와버리네. 두 개 연립을 하면은 어떻게 돼? 아이, x 플러스 계산 암산이 안 된다. 얘니까 x가 3이 되고 맞죠? 2x가 6이 돼서 그다음에 y는 5가 되죠. 따라서 얘가 3,5니까 즉 정근선의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오면 여기에가 0이 되는 값이 3이니까는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누는 값 요놈을 요놈으로 나누는 몫이 a니까는 즉 a는 5가 되죠. 따라서 fx가 x-3분의 5x. 그럼 여기서 f 인버스 4값을 구하니까 여기서도 역함수로 아까 그 앞에 문제에서 했던 거 그걸로 합시다. 시간상. 그러면은 x 너 1로 오니까 마이너스 5 너 가면서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f 인버스 4값은 마이너스 1분의 12 즉 마이너스 12. 선생님이 수정을 하자 문제를 제대로 잘 못 읽었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가 얘 대칭이라 그랬어. 난 저 함수가 대칭으로 잘못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잘 읽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응?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줘도 될 것 같아. 그럼 얘 역함수를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해버립시다. 그럼 역함수를 이 단위로 구하면 f 인버스 x는 x-a분의 마이너스 bx가 되잖아. 그럼 얘가 대칭점은 똑같죠? 요거 두 개의 교점이니까 즉 대칭점이 3,5잖아. 그럼 여기서 대칭점은 몇 몇이냐면 a, 마이너스 b지. 그럼 얘가 3,5가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가 돼. 따라서 f 인버스 x는 x-3분의 5x가 되지. 따라서 f 인버스 4는 얼마가 돼? 20이 되겠군.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흘려서 읽어버렸다고. 이걸 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버렸네. 자, 다음 f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역함수 g의 인버스 x가 존재할 때 g 인버스 3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g의
x-1분의 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다 있네. 그러면 g 인버스 3 값을 구하라는 것은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돼? 2를 대입을 하면 g 인버스 3은 마찬가지로 2 대입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b 값을 구해라. 자, 먼저 여기서부터 봅시다. f 인버스 x는 요놈이랑 같다. 그럼 f 인버스 x로 표현을 하면 아까 그 공식 이용합시다.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요놈 fx 마이너스 3 플러스 b라는 것은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식에다가 b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 식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x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넣고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지. 그럼 이 두 개가 같다 그랬어. 자, 그럼 얘를 고쳐봅시다. 얘를 고치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도 지금 덜 고쳐졌네. 그러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근데 그럼 빠르게 할 수 있겠다. 1이니까 1 앞으로 나오고 2 마이너스 a b 플러스. 그럼 이 부분은 똑같고 그럼 이 부분도 똑같아야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b 찾았네. 그 다음에 나 조건 마이너스 1은 f 합성함수 f의 한 정근선이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풀 수도 있고 물론 직접 대입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fx를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분수식 고쳐 가지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해 가지고 이제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번외로 얘는 이거잖아. 그지? 예.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않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걸 만족하는 한 번 더 이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물론 이제 직접 계산하는 건 나중에 또 해보고. 그러면은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요놈에 지금 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빼면은 4. 이렇게 알면 좋고 좀 모르겠는 사람들은 fx 대신에 저 식을 넣어가지고 한번 통분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면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